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당신을 잠들게 합니까?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겸손이다. 이 한마디가 담고 있는 깊이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독일이 낳은 위대한 문학가이자 철학자 괴테. 그는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터의 슬픔으로 세계 문학사에 불멸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작품 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82년이라는 긴 생을 살아가며 괴테가 발견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그에게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인생 자체의 정의였습니다. 젊은 시절 괴테는 자신의 재능을 과신했습니다.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 유럽 전역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을 때 그는 자신이 세상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 소크라테스처럼 괴테 역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괴테에게 겸손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나는 한 알의 모래 아래 불과하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이 된다. 이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테는 평생에 걸쳐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식물학자로서, 지질학자로서, 그리고 색채학자로서 그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자연의 무한함과 자신의 유한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깨달음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나는 작은 존재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음을 인정할 때 나는 큰 존재가 된다. 이것이 괴테가 발견한 겸손의 역설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SNS에는 성공한 모습들만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이런 시대를 살았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괴테의 겸손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학습 자세였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끊임없이 배우려 했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습니다. 70대에는 새로운 과학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80대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호기심 많은 학생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그의 말은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괴테는 이런 태도를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겸손은 곧 성장의 동력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더 나아지려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발전한다. 이것이 괴테가 평생 실천한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파우스트를 보면 이런 철학이 잘 드러납니다. 파우스트는 모든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정한 구원을 얻습니다. 괴테에게 겸손은 또한 타인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 내 진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그의 인간관계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괴테는 다양한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시인 실러와의 우정, 철학자들과의 교류,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 모두에서 그는 배움을 찾았습니다. 모든 만남은 배움이다라는 그의 말은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만남을 놓치고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여기며 소통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괴테는 이런 태도를 어리석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노인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부자에게서도 가난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이다. 괴테의 겸손은 실패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배운 것들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변호사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사업에도 손을 댔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들이 그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다. 실패는 성공 그 자체다. 이것이 그의 실패관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실패를 숨기려 합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괴테는 이런 태도가 성장을 막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부족함을 숨기는 사람은 영원히 그 부족함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의 작품 활동에서도 이런 철학이 잘 드러납니다. 괴테는 자신의 작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파우스트는 평생에 걸쳐 수정하고 다시 썼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없다. 단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그의 예술관이었습니다. 괴테의 겸손은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항상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제약이기도 하다. 이 제약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는 매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지만 동시에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계획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로 하여금 82년의 긴 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겨 살고 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괴테는 이런 서두름이 진정한 성취를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 서두르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 이것이 그의 시간관이었습니다. 괴테는 또한 자연과의 관계에서 겸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의 리듬대로 움직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완성한다. 이 말은 그가 자연을 관찰하며 얻은 깊은 통찰입니다. 괴테의 겸손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완성이다. 이것이 그의 죽음관이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겸손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직전까지도 겸손했습니다. 더 많은 빛을이라는 마지막 말에서도 그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괴테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깊이 산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피상적으로 산다. 괴테의 겸손은 또한 사랑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사랑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배움이다.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 이것이 그의 사랑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배우려 했습니다. 연인에게서, 친구에게서, 그리고 자식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괴테가 말한 인생은 겸손이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겸손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입니다. 겸손은 무지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괴테의 겸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경쟁에서 이기려 애쓰는 우리에게 그의 겸손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먼저, 겸손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둘째, 겸손은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겸손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괴테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결코 쉬운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것이 괴테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짐의 시작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나는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 나는 아직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괴테가 말한 겸손의 시작입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어머니다. 겸손에서 다른 모든 좋은 품성들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움을 거부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괴테가 82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라.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위대함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은 겸손이다. 이 말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어제보다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괴테가 발견한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와 성장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겸손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